덧셈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덧셈 정리 단원이 몇 단원이냐면 4단원입니다. 덧셈 정리까지. 네, 5단원이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요. 네. 보통은 4단원까지 하거나 아니면 5단원을 넣더라도 조금 빼고 넣고 하고 하는 게 보통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험 준비 대비해서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진도나 문제수에 상관없이 제가 진짜 확실히 여러분 믿음직스럽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진짜로.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방 같은 문제 하나하나를 같이 생각하고 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네 막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는 게 훨씬 더 공부 같아요. 이건 진짜 이때까지 엄청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긴 한 거니까요. 자, 일단은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시행이 뭐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사건은 뭐예요?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사위를 하나 툭 던졌어요.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몇 가지? 6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4 나올 수도 있고 5 나올 수도 있고 6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괜찮아요? 이 각각의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실은 이 시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별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건 A를 정의하기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저 녀석이 한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요거를 전체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막 여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사건 A라고 3의 배수하면 그때는 뭐가 있겠어요? 3하고 6이라는 그런 사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에 들어맞는 놈만 뽑아놓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건 A냐 사건 B냐 뭐 사건 C냐 막 이런 거 정의하는 거 이런 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오케이? 저런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합사건하고 곱사건인데 잘 봐요.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예요. 오케이?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1, 2, 3, 4, 5, 6 요 하나하나를 내는 개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최소 단위. 사건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근원 사건을 모두 모아놓은 요 녀석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사실 따지고 보면 원소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어떤 놈을 잡을 거냐면 사건 A를 내가 아까처럼 3의 배수 사건 B를 뭐 짝수 이렇게 셋업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사건 A와 사건 B의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집합처럼 그냥 또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3의 배수이거나 뭐 짝수면 돼요. 그래서 2, 3, 4, 6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이 붙어있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하고 곱사건이라고 하면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뭐냐?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얘기죠. 사건 A와 사건 B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 그럼 누가 있을까요? 6이 있겠죠? 6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합사건 또는 곱사건이라고 해요. 오키도키? 됐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제가 사건 C를 정의를 했어요. 얘를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홀수라고 정의를 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사건 A하고 사건 C의 교집합, 즉 곱사건은 뭐가 돼요? 하나도 없죠? 발생 불가능하죠? 오키도키? 없잖아. 짝수임의 솔직이 어딨어? 그죠? 그래서 곱사건을 구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 즉 교집합이 뭐일 경우? 공집합일 경우 그 두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게 불가능한 녀석.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머릿속에서 기억할 때 아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집합의 이론에서는 뭐 서로 소, 그치? 교집합이 뭐인 거? 파이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A의 여집합으로. 이걸 뭐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여사건은 뭐겠어요? 3의 배수가 아닌 놈들. 집합 이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나와요?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3의 배수 아닌 거니까 1, 2, 4,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죠. A의 여사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간단한 기본 용어들 그냥 이해하고 가자라는 뜻에서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확률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확률의 뜻인데 확률의 정의라고도 하고요. 사실 좀 이제 확률의 종류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번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확률. 근데 보통 그냥 확률이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냥 여기를 사실 책에서도 그냥 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만 구분을 합시다.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그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자.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거.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거. 그럼 아까 봐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어.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전체는 몇 개야? 6개야. 아까 내가 정의한 사건 A는 뭐였지? 3의 배수였잖아. 3의 배수가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그거 몇 개? 하나, 둘, 2개잖아. 그래서 넌 답이 얼마?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해놓은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 A에 대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사건 A에 대한 확률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한다? 내가 말하는 그 사건 PA 요걸 뭐라고 하죠? 그럼 이제 집합 관점에서 봤을 때 원소의 개수 분의 내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확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경우의 수를 다 카운트할 수 있으면 그렇지 경우의 수를 다 카운트할 수 있으면 확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하고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계산하고 하나 해볼까요? 이런 거죠. 빨간 공이 몇 개 들어있고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몇 개 들어있고 4개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을 2개를 꺼낼 거예요. 오케이? 이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낼 겁니다. 참고로 주머니에 공이 담겨져 있는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것도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약속이에요. 빨간 공 4개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이 가능하다고. 빨 1, 빨 2, 빨 3, 빨 4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검정 공도. 우리 기본 과정은 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책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뭐라고 토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 8개의 주머니 안에 있는 공 중에서 2개를 빼낼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못 빼요. 8개 중에서 몇 개 고르기? 2개 고르기 아닙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겠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8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고 한 번에 이렇게 퍽 뽑을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빨간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빨간 공 1개랑 검은 공 1개랑 고르는 가지수를 고르면 되겠죠. 빨간 공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에서 하나 뽑으면 얘가 내가 원하는 사건이 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8, 7에다가 2, 1에다가 4 곱하기 4 그래서 28분의 얼마? 8, 이게 뭐야? 7분의 4 16이었지 미안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7분의 4라는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죠. 가장 기본적인 걸 해봤고요. 그냥 머릿속에서 뭐라고 써놔? 그래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놈 전체 개수분의 내가 원하는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 개수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수학적 확률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확률이라는 놈의 특징상 그래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이 P라는 놈은 음수일 수 없어요. 그쵸?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0이가 아니야. 원하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사실 따질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항상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전체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장 큰 확률은 1인 거고 가장 작은 확률은 0인 거고. 오케이? 동시에 P에 A라는 사건이 이렇게 확률이 만들어지면 오케이? 여기서 뭐를 빼면 1에서 얘를 빼면 무슨 사건의 확률이 나오겠어? 이 사건의 확률이 나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잘 봐봐. 내가 P는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했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에 내가 원하는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을 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1에서 얘를 빼볼 거야. 이렇게 넣으면 얘는 NU분의 U 빼기 N에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럼 뭐 단순 집합 이론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돼? N에 요거 분에 뭐가 돼? N에 A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에 내가 원하는 거에 6건의 원소의 개수니까 얘가 6건의 확률 즉 P의 A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죠. 괜찮아요? 어렵지 않게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률의 종류. 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계산해내는 몇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거든요. 요거는 문제화 되지 않아요.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봅시다. 주사위를 100번을 던진다고 합시다. 오케이? 주사위를 100번을 던질 거예요. 자, 아까 사건 A를 우리가 뭘로 정의했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00번 중에 몇 번? 아니다. 120번 던집시다. 숫자 맞추기 위해서 주사위를 120번 던질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120번 던지면 3의 배수 몇 번 나올 것 같으냐? 120번 던졌어. 40번. 네, 3분의 1이니까 확률이. 그지? 그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확률이야. 아까 왼쪽에 있는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로 계산해놓은 확률이란 말이야. 아, 한 번 던질 때마다 6번 중에 2번, 즉 3번 중에 한 번 꼴로. 우리가 방금 말한 3번 중에 한 번 꼴이라고 얘기한 그 단어가 뭘 의미해요? 수학적 확률을 의미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지?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가 나올 테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120번 주사위를 던지면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거라고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40번이 나올 거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야, 근데 실제로 120번 주사위를 던져봤을 때 맞아. 진짜로 40번이 나올까? 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40 한 2개 나온다거나 한 36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은 여전히 3분의 1이나 우리가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저 통계적 확률을 뭐라고도 하고 통계적 확률이라고도 하고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해요. 실제로 120개 던져봤더니 몇 번이 나와버린 거야? 60번이 나와버린 거야. 3의 배수가. 그럼 그 시츄에이션, 그 상황에서의 뭐는? 통계적 확률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가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뭘 해보자는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해봤더니 이렇던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확률. 그게 뭐예요? 통계적 확률 또는 경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적 확률은 시험에 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가 없어요. 해보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120번을 던졌어. 방금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중에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가 40번일 가능성이
40번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했잖아. 그지? 느낌상으로도 그렇잖아. 근데 얘를 1200번, 12000번, 12만 번 막 이렇게 늘리는 거야. 시행 횟수를. 끝도 없이 시행 횟수를 막 늘려보는 거야. 계속해서 10배, 10배, 10배 해보는 거야. 그럼 거의 뭐하게 나올 거란 얘기야. 수학적 확률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는 직관적 추론을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된다? 우리가 계산해 놓은 무슨 확률과 수학적 확률과 비슷해질 거다 라고 합니다. 그거는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뭐 중심극한정이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뭐는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놈은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져버리면 뭐와 거의 비슷해지더라, 내가 계산해 놓은 수학적 확률과 거의 비슷해지더라 라는 그 정도의 성질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통계적 확률에서. 오키도키. 그 다음 거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좀 힘든데, 기하학적 확률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타겟이야. 저기서 내가 다트를 던져. 오케이? 근데 내가 진짜로 점을 하나를 팡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오케이? 저 사람이 다트를 딱 던져서 다행히 이 사람이 꽤나 실력이 좋아서 다트가 요 원 밖으로 벗어나진 않는데 절대. 무조건 저 원 안으로 들어간대. 그랬을 때 그 선수가, 그 다트 선수가 저 점을 맞출 확률은 얼마예요? 왜 여기라 그랬죠? 그렇지. 이 안에 전체 원의 전체 점의 개수가 몇 개? 예, 무수히 많은 무한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점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으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두 번째 뭐도 얘기했어요? 요 선을 맞출 확률은? 요것도 뭐라 그랬어요? 0이라 했어요. 얘가 무한대긴 하죠. 점 위에 점도 무한대입니다. 얘는 근데 뭔데? 2차원적인 무한대고 얘는 1차원적인 무한대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 역시나 뭘로 나올 거예요? 그냥 수학에서 보면 2차는 1차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분모는 2차로 커지고 분자는 1차로 커져. 그럼 면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수학에서 배웠잖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뭘로 갈 거다. 이걸로 갈 거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뭘 한 거야? 내가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려준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얘도 무한대긴 해. 그러나 얘와 얘가 같은 면적으로서, 즉 넓이로서 같은 차원을 가져. 우리가 배웠던 극한 이론에 따르면 몇 차다? 같은 차수다. 지금 밑에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인데 둘이 차수가 같아. 그럼 우리 그 계산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 계산이 가능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수학적 확률적 방법에 의하면 전체 점의 개수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저 조그만 동그라미에 있는 점의 개수를 구해서 분수로 표시하면 그게 확률이잖아. 근데 이거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어? 개수를 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뭘 해? 전환 작업을 해. 개수 대신 넓이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저 큰 원의 넓이 때문에 큰 원의 넓이분의 안에 있는 작은 원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자. 요게 뭐야? 기하학적 확률이야. 하나 더 해볼게. 창 던지기 선수가 있어. 창 던지기 선수가 여기까지 달려온 다음에 여기서 창을 던져. 근데 이 창은 장벽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100m를 넘지 못해. 앞에서 꼬꾸라지면 창은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지? 창이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지. 맞아요? 창은 어디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론 가정을 주어져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창이 떨어질 확률은 이 선상에서 어디에 떨어질 확률이든 균등하다 라는 가정이 붙으면 내가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는 창이 여기 떨어질 확률 구해봐. 그럼 얼마야? 그렇죠. 얘도 0이죠. 왜? 직선 위에 뭘 잡아놨어? 점은 무한대로 많을 거야. 내가 점 하나 찍어놨지 이렇게. 그치? 내가 셀 수 있는 점 그럼 하나가 너무 부족해? 그럼 난 여기 떨어질 확률이 똑같아. 어차피 전체가 너무 많아. 그치? 무한대계분의 상수계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당연히 확률은 0이 될 거야. 근데 내가 문제를 바꿔서 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 얼마게? 라고 물어본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요 위에 있는 점의 개수도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의 개수 모두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잖아. 그리고 둘 다 길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차원이 똑같아. 우리 관점에서 차수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계산 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 점을 다 계속 세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점의 개수, 개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뭐다? 면적이다. 아니 길이다 길이. 길이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분해 내가 원하는 길이로 확률을 표시할 거야 라는 게 뭐야? 기하학적 확률인가? 그럼 기하학적 확률은 그러니까 어차피 셀 수 없는 경우 있잖아. 방금 그처럼 점 같은 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셀 수 없는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길이건 면적이건 부피건 뭘 하나로 대체하여 확률을 계산해내는 아주 고급 기술. 그래서 이걸 보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얘가 문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데 나오면 좀 어려워. 꽤나 어렵게 나와. 좀 이따 우리가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면서 기하학적 여러분 아마 풀어보지 말고 생각보다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되셨죠? 괜찮겠습니까? 요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배웠던 거는 뭐 당연히 방금 했던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이제 우리 고등교과과정 확률 및 통계 책에서는 뭐만 배우게 된다? 수학적 확률을 뭐 하게 된다? 주로 다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 보냐면 뜬금없이 예제 5번 냅다 5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한 점 P를 임의로 택할 때 삼각형 ABP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점을 찍겠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점을 여기다 찍었어.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반면에 점을 여기다 찍었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괜찮지? 그럼 문제에서 뭘 원해? 점은 여기 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점이지. 찍을 수 있는 점. 전체 경우에서는. 전체 점은. 근데 내가 원하는 점이 뭐야? 그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그렸을 때 뭐가 되는 상황? 둔각삼각형이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야. 오케이? 아니 그럼 둔각과 예각을 가려는 기준이 누군데? 직각이잖아. 그쵸? 그래서 언제 직각이 되는지 확인하자. 언제 직각이 돼? 원위에 존재할 때죠. 요 원위에 존재할 때. 근데 직각이 되잖아. 내가 점을 여기다 찍었어. 원위에다가. 그럼 요건 뭐야? 직각이잖아. 요 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을 찍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잖아. 그럼 원보다 바깥쪽으로 점을 찍으면 뭐가 되겠어? 각이 작았으니까 이각이 되겠지. 괜찮죠? 그러면 요 안쪽에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안쪽에다 점을 찍으면 뭐가 되겠어? 동각이 되겠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점을 개수를 셀 수는 없으니까 요 원 안에 있는 점과 요 반원 안에 있는 점과 요 바깥쪽에 있는 전체 점을 우리가 카운트 할 수 있어? 카운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뭘로 대체를 작업을 하는 거야? 넓이로 대체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점이 위치할 수 있는 넓이가 얼마인데? 4잖아. 그죠? 2 곱하기 2니까. 괜찮니? 근데 이 반원에 점을 찍을 수 있는 면적, 요 면적은 얼마야? 여기가 반 곱하기 1이니까 파이죠. 괜찮겠어요? 여기가 뭐가 돼? 파이가 되겠지. Sorry. 파이가 아니고 얼마? 2분의 파이겠네. 그래서 여기 얼마?
8분의 8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뒤로 넘어가셔서 나중에 기하학적 확률을 한두 문제 더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너무 시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문제는 많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고. 좋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뭘 계산해 볼 거냐? 예제 1번부터 풀어봅시다. 예제 1번이 뭐냐?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네요. 6개 이걸 모두 일렬로 나열 때 1과 3 사이에 2개의 짝수만이 들어갈 확률. 모두 나열한데 모두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렇지 6팩터리얼이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1하고 3 사이에 짝수 2개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경우에서 카운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경우에서. 여기 짝수가 2개 있어요. 3개 있어요. 2, 4, 6. 이제 여기다 뭐 넣을래? 선택지 3가지. 여기다 뭐 넣을래? 선택지 2가지. 괜찮아요? 따라오셨나요? 그럼 요 한 덩어리가 만들어졌네요. 남은 숫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요 덩어리하고 남은 숫자 2개하고 줄 세워야죠. 3팩터리얼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터리얼 곱하기 뭐 하셔야 돼요? 1하고 3이 자리를 싹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계산할 때도 요거 3팩터리얼하고 6팩터리얼 나누면 6, 5, 4만 남겨. 3하고 2하고 2만 남겨. 그럼 2하고 2하고 없어지잖아. 답은 얼마? 그래서 10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10분의 1. 그 다음에 5개의 숫자가 또 있습니다. 좀 지루하죠, 여기가. 5개의 숫자 0, 1, 2, 3, 4 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이 수가 4의 배수일 확률은? 보세요. 전체 경우수는 몇 개예요? 몇 개? 슬롯은 몇 개? 몇 자리 자연수야? 4자리 자연수 아니야? 4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여기 넣을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이렇게 되죠. 맨 앞에가 왜 4예요? 뭘 넣을 수 없기 때문에.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그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뭐가? 숫자가 4의 배수이길 내가 원하는 거죠.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가 되려면 4의 배수 판정법은 뭐니까? 맨 뒤에 2자리로 판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뭐 있어? 0, 4 가능하게 되면 뒷자리 0, 8 안 돼. 1, 2 가능하겠네. 1, 6 안 돼. 2, 0 되겠네. 됐죠? 2, 4 되겠네. 2, 8 안 돼. 뭐 돼? 3이 되지. 3, 6 안 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4, 0 되지. 4, 4 안 되지. 4, 8 안 되지. 5부터는 나올 수 없는 숫자니까 안 되겠지. 그럼 이렇게 셀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0하고 4는 썼잖아. 나머지 2개 초이스에서 앞에 2개 넣는 거니까 3 곱하기 2. 얘도 2개가 남아있, 2개를 썼기 때문에 몇 개가 남아있긴 해. 3개가 남아있긴 한데 그 중에 0을 쓸 수 있어 없어? 0을 맨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2 곱하기 2. 여기는 0을 써버렸으니까 3 곱하기 2. 얘는 0을 안 썼으니까 2 곱하기 2. 0을 뭐 했으니까? 안 썼으니까 2 곱하기 2. 0을 써버렸으니까 뭐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2, 즉 4가 몇 개? 3개. 6이 몇 개? 3개. 그러면 30 이렇게 됐죠? 계산 마무리 합시다. 3 지우고 10 지우고 5 최종 답은 얼마? 16분의 5입니다. 요게 이제 답인 거죠. 괜찮죠?
이게 왜 여러분 지루한 줄 아세요? 이게 왜 지루하냐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1, 2, 3라운드 하면서 그 주구장창 카운트 하셨잖아요. 이 카운트하는 기술들이 지금 어디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경우에서 쓸 때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카운트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확률을 만들다 보니까 확률이라는 새로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왔던 그 경우에서 카운트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하고 혹시라도 놓칠 포인트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4개 있고 파란 공이 6개 있어 막 이럴 때 이 공이 완전히 똑같은 공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다 짚어야 돼요. 저도 안 풀고 그냥 이거 너네가 한번 해봐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런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주사위는 모두 뭐하다? 다르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팁들을 하나하나를 다 짚어놓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서 넘어져요. 그런 부분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갑시다. 그래봐야 문제 안 됩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시간 갑시다.